출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가 서울 선언문 채택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추가 상향하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죠. 관련해서 당의 환경특위위원장을 지낸 원전 문제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과 이야기 나눕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막 열린 P4G 정상회의 서울 선언문 채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P4G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기후환경 분야의 다자간 정상회의인데요. 거의 68명에 달하는 각종 국제기구나 정상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신 거고, 여기서 서울 선언문의 내용을 좀 보니까 코로나19 극복을 하는데 녹색 회복을 통해서 하자. 그리고 지구온도 상승 1.5도씨 이내, 파리협정의 중요한 핵심 목표인데 이것을 억제하는 1.5도씨 이내로 상승 온도를 억제하는 것을 여전히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거, 해양 플라스틱 대응, 각 나라별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시켜서 달성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소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평가를 좀 하자면,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더 강화해서 구체적으로 발표하지는 못했는데, 이걸 이제 10월 달에 저희는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신규 석탄 발전소 7개가 여전히 건설 중이에요. 예. 해외에도 3개를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이런 지구온도 상승 1.5도씨 이내 억제가 가능하겠냐, 그리고 2050년도 탄소 중립이 가능한가에 대한 시민사회의 아픈 지적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하지만 한편으론 또 탄소 중립위원회도 비슷한 시기에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런 현안들을 민관이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P4G 회의를 통해서 그런 계기가 다시 한번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경보다는 개발 이슈가 더 우선적으로 뒀던 게 사실이니까요. 급작스레 바꾸기는 조금 힘들겠죠. 다만 의원님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잘해야 할 텐데. 지금은 문제가 이 환경 이슈를 해결을 못하면 경제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핵심은 탄소 배출 줄이기인 것 같은데요. 네. 관련 입법이 있습니까? 네, 우선 탄소 중립의 명확한 연도, 2050년 목표 연도를 명시하고 있는 탄소 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 또 지금 계류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제출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법, 이런 것도 지금 계류 중입니다. 사실 이런 법들은 작년에 이미 다 발의가 됐고,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다 회부가 됐는데, 이게 여야 합의가 안 되면서 계속 논의에 붙이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 야당이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작년 9월에 이미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결의안을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이제 석탄 발전소를 최대한 좀 빨리 문 닫으려면 사실 제대로 된 지역사회 지원, 그리고 보상, 이런 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시키려면 2050년 탄소 중립이 또 명확하게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야만 전체 예산이라든가 이제 부처가 움직일 텐데, 그 야당에서는 첫 번째 2050년 탄소 중립을 명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녹색 성장 관련한 법이 야당에서 주요하게 내세운 법이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석탄 발전을 줄이면 보상하고 지원하는 이 에너지 전환 지원법에 대해서는 좀 해당 지역구가 관련되신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압박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를 하시네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어쨌든 최대한 설득해서 예. 좀 저는 제가 에너지 전환 지원법을 발의를 했는데요. 예. 여러 논란되는 지점도 있다고 하니 그거를 법안 심사 소위에 최소한 빨리 안건 상정을 해서 토론이라도 해가지고 합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저는 늦어도 6월, 7월에는 통과가 돼야만 지금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 아까 7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기본 시발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원님이 입법하신 에너지 전환 지원법 이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한다는 건 위험한 원전과 그리고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석탄 발전을 이제 줄이는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걸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거고 그렇게 할 때 발전 사업자가 이미 발전소를 건설 중이거나 아니면 운영 중인 그런 원전과 석탄 발전소가 있을 때 그걸 만약에 발전 사업자가 그걸 줄인다고 하면 일지 문을 닫는다거나 건설 중인 걸 중단한다고 할 때 해당 지역과 주민들 포함해서 그리고 노동자 그리고 그 관련한 연구기관 다 발전 사업자까지 정당하게 보상하고 지원해주는 그런 근거 법안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 지원위원회도 만들고요. 그리고 이 비용을 어디서 충당할 거냐 가지고 좀 논란이 있긴 한데 그것도 지금 탄소 중립 관련한 법안과 연결해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실정이 제조업 비중도 여전히 높고 화석 연료 의존도가 높은데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를 시작하게 되면 고용이나 성장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부터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온실가스가 지금 7억 톤이 넘게 나오고 있거든요. 1년에. 근데 그 대부분 거의 한 90%가 에너지 사용으로 나오는 겁니다. 에너지 사용은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소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산업 공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 공정에서 나오고 그리고 내연기관차, 자동차 굴림에서 나오거든요. 그중에 비중이 제일 높은 게 석탄 발전소에서 나오는 거가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니 공장을 당장 문을 닫는다거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당장 다 바꾸는 거는 힘들잖아요. 개수도 많고. 근데 석탄발전소는 전국에 60개가 있고 그리고 7개 건설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환하는데 비용도 가장 적게 들고 그리고 더 빠르고 그러니까 효과도 훨씬 좋고 그래서 석탄발전소를 빨리 줄이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석탄발전소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인 거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을 갈 때 첫 번째가 석탄 발전소를 줄이는 거고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예. 석탄 발전소 얘기했고 그럼 탈원전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일단 송영길 대표가 소형 모듈 원전 연구 필요성 언급했는데 의원님 반대하셨더라고요. 그 이유 좀 들어볼까요? 연구를 하는 거를 반대할 수는 없겠죠.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마치 이것을 이제 언론에서 좀 과잉으로 잘못된 보도를 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바로잡은 건데요. 그 SMR은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해서 소형으로 모듈 형태로 한 50메가와트짜리를 이렇게 찍어내듯이 만드는 그런 원자로예요. 근데 이건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제 이걸 통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을 것처럼 이제 잘못 보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2030년 정도 돼서야 상용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것도 역시나 원전이라는 거죠. 빌 게이츠가 말하는 원전하고 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전도 역시나 원전이기 때문에 핵폐기물이 나오고 원전 상대적인 안전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전 사고 위험이 있고 방사능 오염 위험이 있죠. 근데 규모가 작으니까 그 개수를 많이 찍어내야만 경제성을 확보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걸 전국에 여기저기 다 깔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현실 가능하냐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2030년에 2027년 목표로 지금 그러니까 상용화시키려고 하는 뉴스케일사의 SMR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주랑 협약을 맺어서 입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참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죠. 지금은 태양광조차도 그러니까 배출 물질이 전혀 없는 태양광조차도 집 주변에 있으면 보기 싫으면 반대하고 입지가 어려운 상황인데 핵폐기물이 나오고 원전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을 도심지에다가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 거냐.
안전 비용도 훨씬 높아질 거고요.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 거기 때문에 이것이 탄소 중립의 어떤 해결책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뭐 기술 개발은 일부 필요하겠지만 문제는 전 세계의 원전 시장 자체가 지금 사형 산업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개발을 해도 과연 갈 데가 있을까 이런 걱정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러시아는 벌써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는 이제 핵잠수함 기술 가지고 소규모 원전을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케이사라는 이제 민간 회사가 그걸 개발하겠다고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개발하더라도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근데 그걸 어디다 할 거냐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의 이제 큰 규모의 원전 4개를 오바마 정부 이후에 신규로 들어갔는데 그중에 2개는 거의 수조 원의 매몰 비용으로 그냥 끝나고 포기를 했고 또 2개는 한 10조 원 들어간다는 게 거의 25조까지 돈이 들어가면서 이걸 과연 계속 갈 수 있겠냐 그렇게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원전도 만약에 그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굉장히 조그만 원전이니까 원래 1000메가와트짜리를 해도 이제 경제성이 될까 말까 하는데 50메가와트짜리를 하니까 이거를 도대체 몇백 개를 찍어야지 될 거냐. 그럼 그 몇백 개를 도대체 어디다가 입지를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원전 이야기 나왔으니까 최근에 환경단체 고발로 검찰이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작년 11월에 고발이 됐었던 사건인데 최 감사원장 또 보수 언론에서는 보복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작년 11월 달에 이미 시민사회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좀 직권남용을 하고 있고 과잉으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고발이 이미 된 건이고 그 건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도 끝나고 그리고 참고인 조사도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고 있는 것으로 근데 그 시간이 좀 늘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참고인 조사 중에 한 분이 발언한 것 때문에 그걸 어느 한 보수 일간지에서 단독 보도하면서 마치 지금 수사가 시작된 것처럼 잘못 보도되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오히려 시간이 전 좀 늘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듭니다. 11월 26일인가 그때 고발을 한 거고요. 고발인 조사도 그때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더민초 소속이신데 목요일 날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티타임 가지신다면서요? 네네. 어떤 얘기를 나누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20대 청년들에게도 쓴소리를 듣고 30대 청년들에게도 쓴소리를 듣고 그리고 여러 전문가분들 모시고 얘기를 다양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민심 경청 텐트라고 해서 지역구별로도 얘기를 많이 듣고 저 같은 이제 비례대표 의원은 제 분야에 계신 분들도 만나 뵙고 현장에서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민심 청취한 얘기들을 대통령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팀이 모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어떤 얘기들을 할지 논의를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조 전 장관 회고록 출간 때문에 당 지도부가 곤혹스러졌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초선 의원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기사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이 건이 사실 지금 당장 국민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고 그리고 정치적 쟁점들이 워낙 이렇게 부각되다 보니까 서로 조심스러워서요. 기사 정도로 저는 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었습니다.